8월 2일 마감 시작입니다. 다들 살아계신 거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역대급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뭐 전체적인 낙폭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낙폭이 나왔고, 특히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역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476개. 네, 1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도 수가 장중에 한 번에 3조 원 이상 터지는 거 저도 처음 봅니다. 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도 장중 매도 1등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오늘은 말 그대로 기록을 써내려간 증시가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오늘 시장의 하락,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는데, 역시 그 이슈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의 기술적인 금리 인상.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본이 올해 금리 인상을 많아야 한 차례, 그것도 이제 하반기에 한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7월에 금리 인상을 기술적으로 단행을 하게 되면서 이 7, 8월 때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에 대한 변동성, 그냥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까지 나올 것이냐 시장에서. 지금 제가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데 달라요.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뭐 2조, 최대 2경, 네, 2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금의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무리 지금 당장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이 금리 차가 좀 많이 좁혀졌다고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처분하기 힘들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분할로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일단은 금리 전체적인 이번 증시의 하락은 역시나 NK 트레이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왜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이번에 FOMC 하면서 금리 인하한다고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일본이 기술적으로 금리 인상을 내버리니까 연준이 따라가야 돼요. 지금 연준이 그래서 급격하게 금리 인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좀 잘 상쇄가 되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마감될 수가 있는데, NK 트레이드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이게 변동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산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많이 오는 거 팔아. 일단 많이 오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 AI 관련 테마주죠. 반도체, IT 관련 테마주들, 그 업종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시장에서 출하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코스닥이 4% 떨어졌잖아요. 거래대금이 6조 원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팔 물량도 없어. 이제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신용이 털려야 된다. 이게 귀결되는 건데, 결국 이런 모든 이런 악재들이 신용이 털리게 됨으로써 주가가 가볍게 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무거운 상황이다. 올해 1분기에 증시가 연저점 찍을 때, 그때도 이 코스닥 시장이 거의 뭐 700선 초반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신용이 17조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조 원이야. 떨어져야 됩니다. 시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코스닥 지수가 더 낙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튀어 오를 때, 우리가 1분기 때 이번에 굉장히 증시가 불안정했다가 2, 3분기 때 튀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좀 가벼워져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기술적으로 나왔던 이슈고,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뭐 빅스텝이라든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빠른 스탠스를 취하면서 얼마나 상쇄시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실 미국도 대선 앞두고 증시 급락하면 안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해요. 대선 후보자들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게, 보통 지수가 고점 대비 10% 정도 떨어지면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금감원에서 인터뷰를 한다, 이야기를 한다,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증시 하락 뭐 관찰하고 있어. 미친 것 같았어요.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없어요. 금투세도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증시가 이렇게 폭발하면서 떨어진 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증시 마감 시황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어제 마감 시황 내용이 뭐였냐면은 증권가에서 여러분들 증권가에서 올해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 2900포인트 9월달에 올라갈 수 있다는데요, 요런 식으로 또 어제 마감 시황을 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지수가 박살날지 저도 정말 황당합니다. 이게 어제 뉴스예요. 어제 뉴스.
어제 뉴스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증권사만 8월 코스피 예상 지수가 2900포인트 간다 해가지고 어제 나왔는데 오늘 하루 만에 그냥 3%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언제 올라가죠? 2900포인트 10% 넘게 더 올라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사실 오늘 장전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기 둔화는 어차피 금리 인하로 상쇄시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인캐리 트레이드가 좀 가장 크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요거 제가 너무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이제 다들 이해하셨죠? 지금 NK 트레이드가 왜 증시를 흔들고 있는지 이 정도 내용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티몬 UFO 사태가 지금 인터파크 AK몰로 확대가 되었고, 와 이게 지금 진짜 나쁜 놈들인 게 6월 7월달 정산액만 지금 1조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인데 이게 최소 금액이래요. 최소 금액. 이게 사실 유통기업들이 엮여 있잖아요. 벤더가 있고 그 밑에가 있고 피지사가 있고 이게 다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최대 2조 원까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정부가 한 3천억 정도 때려 박았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금융지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 세금 어떡하죠, 여러분들? 물론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지만은 요거 계속 설명드렸죠.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세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거죠. 이자를 싸게 해가지고 그 상환 기간을 굉장히 장기로 해가지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주위에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코로나 대출도 상환 시작도 안 했어요. 결국에는 다 까먹는 겁니다. 회수율이 얼마 되지도 않아. 우리 세금들이 사기꾼 속에 쏙쏙 들어가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네, 왜 25만원이죠? 라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제시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못했죠. 250만원 낼 수도 있고 50만원 낼 수도 있는데 왜 25만원인가 모르겠습니다. 25만원 주고 싶은가 보지.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현금 살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살포해요. 투표에서 이겼잖아. 총선 이겼으면 해야지. 빨리 금투세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가자 금투세.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매도세 역대급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가 19만원이 사실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었는데 깨져버렸어요. 오늘 10%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 떨어질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많이 올라서. 올해 70% 오르고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25%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어차피 코스피 200 종목 때는 좀 길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4,000원 구간대가 또 오면은 매수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라서 뭐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금주도 떨어졌어요. 금주도. 보통 여러분들 지수가 흔들리거나 악재가 터지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금주도 피신하는데 KB금융, 신한주주 뭐 다 빠졌습니다. 금주도가.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는 점들. 네, 코스닥은 할 말이 없죠. 네, 코스닥은 망했습니다. 솔직히 코스닥은 망했기 때문에 그냥 테마주 위주로 5만원 10만원 단타 치는 게 베스트다. 코스닥 시장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X. 네,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그래도 3개 정도 나왔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제가 대성 하이텍 찍으면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뇌를 빼야 된다. 사실 제가 중동 리스크 터질 때 우리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그 항공기 부품이랑 이거 전차 부품이었나? 공급하는 게 대성 하이텍 유일해요. 근데 안 올라가더라고. 근데 오늘 갑자기 상한가 가더라고. 이거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라가는 게 시장이라서 뇌를 좀 많이 빼고 하실 필요가 있다. 저부터 뇌를 좀 계속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랩진 오익스 좀 많이 드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역시 제약바이오야. 그리고 사실 이제 환절기가 아직은 오지 않았죠. 11월부터 이제 1월 정도까지인데 벌써부터 시행된다는 거는 연말에 이거 얼마나 많이 확산되려고 하는지.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 테마주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제가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는 테마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랩지노믹스라든가 국지화분처럼 이게 뭐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백일해, 코로나, 뭐 수족구병 다 있어야 돼. 테마가 비만 치료제 모든 걸 다 하는 테마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여러 사업을 다 같이 다각도, 어차피 얘들은 재료가 없잖아. 그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는 기업들이 제약바이오주들은 잘 가더라. 네, 계잡주 시리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에서 또 오랜만에 초전도체가 상승 마감을 했고,
그걸 제외하고는 시가매에서 또 많이 떨어진 종목도 많죠.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네, 저도 제 계좌가 매일매일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계속 주식해야지. 네, 잘 버텨보면서 신용 좀 떨어져 나갈 때 괜찮은 종목도 좀 출매하면서 대응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시겠지만 주말 동안 좀 시원하게 강이나 바다를 가시면 스트레스 좀 풀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저는 내일 또 큰 이슈 없으면 주간 정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